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명 입시 명문고라고 불렸던 자사고가 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부터 상당히 파장이 컸었는데 네. 지금 지정 취소 결정이 난 학교들이 생기면서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두 학교가 지정 취소되면서 이제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이 평가가 공정했느냐, 공정성 논란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평가 기준도 대부분 다른 시도는 이제 70점을 통과하면 됐는데 그랬죠. 전북 상산고의 경우는 이제 80점인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79.61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0.39점 때문에 지금 탈락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평가 기준도 보면 예년에 비해서 자사고의 유리한 부분은 굉장히 축소가 되고 또 불리한 부분은 또 늘어났는데 특히 뭐 통합 전형 부분에서 통합 전형을 잘 했느냐 아니면 학교 교육비가 적절하냐 여기서 점수가 많이 깎였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이나 또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이걸 이제 용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공정성 논란이 이번 정부에서는 자사고가 상당히 폐지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올해 42개, 우리나라에 42개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24개가 올해 이제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5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24개가 줄줄이 앞으로 더 평가를 더 받게 될 텐데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커질 이제 그런 전망이고요. 일각에서는 이 교육적 효과와 관련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죠. 이게 포퓰리즘에 의해서 그냥 평가를 통해서 아예 지정하지 않으려는 의도 아니냐. 예. 교육에 미치는 정말 그런 부정적 효과 때문이냐. 일부에서는 오히려 자사고가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명문으로 남을 가능성도 많다 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교육계 반응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교육계에서는 이제 특히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진보는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이 철회되는 게 마땅하고 이대로 네. 진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또 보수나 또 교장협의회 이런 데에서는 이제 불공정하다라는 이제 그런 반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아마 행정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자사고에 다니고 있는 좀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그런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정책이 좀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교육부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뭐 최초로 삭발식 진행까지 했었었고요. 또 내달에 7월 3일쯤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더라고요. 네. 교육계에서 아주 긴장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예. 비정규직 문제가 이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학교의 기능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교수학습을 하는 게 오히려 부차적인 기능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은 돌봄 기능이라든지 뭐 급식이라든지 상담 이제 이런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인력 구조, 재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정규직으로 이걸 대체를 해왔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한 14만 명 정도의 비정규직 인력이 학교에 지금 근무하는 걸로 돼 있고요. 네. 이제 7월 3일부터 파업을 이제 예고한 그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의 경우도 한 9만 5천 명의 인력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제 조정을 시도를 했지만 지난번 3차 조정이 결렬이 되면서 이제 결국은 파업도 이게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예.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비정규직들의 경우 처우를 보니까 정규직이 받는 최저임금의 한 64%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어야 되는데 처우도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차별도 받고 이제 하는 이런 논란들이 제기가 되면서 결국은 삭발식을 거행하고 파업까지 가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급식 대란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은데 빨리 어떤 행정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파업을 통해서 급식이라든가 돌봄 이제 전담사들이 파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백을 메꿔야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인력 구조 재조정이라든가 이런 학교에서 정말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을 정규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화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상당히 교육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박용진 의원이 또 교육부에서 받은 사학비리 현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부정금액이 뭐 자진해서 밝혀진 발만 2,600억 원에 달해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뭐 한 1,300건에 2,600억 원이라고 하니까 예. 이제 박용진 의원이 그걸 밝히면서 사학 비리가 그동안은 뭔가 개인적 일탈이라든지 대학 문제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대학이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된다 그러면서 이번
이번에 이제 사학법의 개정안을 내놓았죠. 그래서 네. 앞으로 사학 이 비리에 대해서도 좀 더 강한 처벌이라든가 이제 예방 조치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 17일에 뭐 사학혁신법도 발의했다고 하는데 유치원 3법만큼이나 좀 더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